매일 밤 수백만 명의 중장년층이 휴식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지만 다음날 아침 더 큰 피로감을 느끼며 깨어납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피로가 아닌 정신적, 정서적인 탈진입니다. 커피나 약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종류의 피로감이죠. 수면재단 슬리프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약 45%가 아침마다 심한 브레인 포그, 브레인 파그, 즉 아침 식사 후까지 이어지는 머리가 무겁고 멍한 증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이 분야에 있으면서 발견한 사실은 이것이 단순히 잠을 잘 못 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휴식을 취하기 전 몇 시간 동안 여러분의 뇌가 무엇을 얻고 혹은 무엇을 얻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긴장을 풀고 화면을 멀리하고 조명을 낮추라는 조언을 듣지만 정작 밤사이 뇌가 스스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해답이 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따뜻하고 자연에서 왔으며 항상 여러분의 부엌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던 음식일 수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뇌 건강, 활력, 그리고 명료한 기억력이 중요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가장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행하는 다이어트 비법이나 값비싼 영양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진짜 음식입니다. 뇌의 염증을 낮추고 정신적 독소를 배출하며 다음날 아침 정서적 명료함을 되찾아주는 간단한 조리된 채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포기하기 직전이었던 환자들에게서 이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선생님, 밤새 잤는데도 머릿속이 진흙탕에 빠진 것 같아요. 라고 호소하던 분들 말이죠. 오늘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뇌를 지원하는 가장 저평가된 채소 3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섭취해야 하며 어떻게 다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거칠애나 유행이 아닌 오직 과학과 실제 사례,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음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오늘 밤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이 좀 더 진지하게 챙겼으면 하는 채소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호박입니다. 설탕이 잔뜩 들어간 파이 속 재료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녁에 따뜻하게 찐 부드러운 호박입니다. 이는 마치 뇌를 덮어주는 포근한 담요와도 같습니다. 호박이 강력한 이유는 단순히 맛이나 식감 때문이 아닙니다. 섭취 후, 특히 잠들기 전에 몸속에서 일어나는 작용 때문입니다. 조리된 호박 한 입에는 베타카로틴, 천연 트립토판, 그리고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뇌 진정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이 조합은 밤사이 신경 회복을 위한 연료가 됩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염증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뇌의 내부 청소부 역할을 하는 미세아 교세포의 활동이 둔해지죠. 수면 중에 독소를 청소하는 대신 노폐물을 남겨두게 되고 이때 브레인 포그가 찾아옵니다. 기억은 흐릿해지고 사고는 느려집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호박처럼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식품은 이러한 현상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2021년 약용식품 저널 오브 머디서널 푸드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을 매일 섭취할 경우 해마 신경세포의 건강을 지원하여 노화와 관련된 인지 기능 저하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해마는 기억 형성과 정서적 균형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2022년 서울대학교의 연구 결과입니다. 저녁 식사 때 조리된 호박 150g을 6주간 섭취한 노인들을 추적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신경 염증 수치가 낮아졌으며 아침 각성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제 진료 경험을 말씀드리면 건망증과 오후 피로감을 호소하던 아서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큰 질병은 없었고 수면도 평범했지만 뇌가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일주일에 3번 저녁 식사에 으깬 호박 한 작은 그릇을 추가하라고 권했습니다. 2주 후 그는 다시 대화의 맥락을 따라갈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영양소가 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호박이 특별한 이유는 신경계에 부드럽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천연 트립토판은 뇌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서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은 밤새 혈당을 안정시켜 많은 노인이 불면증으로 착각하는 새벽 3시의 아드레날린 급증을 막아줍니다. 또한 조리된 호박 100g에는 항불안제가 표적으로 삼는 뇌의 GABA 수용체를 활성화할 만큼 충분한 마그네슘이 들어있지만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선한 호박을 부드러워질 때까지 찌거나 삶으세요. 계피나 강황을 약간 더하면 항염증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버터와 설탕은 빼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즐기세요. 따뜻하게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가 몸이 각성 상태에서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오늘 몇 숟가락 먹는다고 인생이 바뀌진 않겠지만 몇 주간 지속하면 신경계에 보내는 반복적인 신호가 뇌에게 안전하고 지지받고 있으며 치유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진정한 변화는 약이 아니라 인내심과 올바른 식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채소 중 당근만큼 뇌 건강 측면에서 오해를 받는 채소도 드뭅니다. 대부분 당근을 시력과 연관짓지만 저녁에 섭취하는 조리된 당근이 뇌 화학물질을 안정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다음날 아침의 인지 명료성을 조용히 지원한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핵심은 당근이 조리되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에 있습니다.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는 많은 채소와 달리 당근은 특정 면에서 더 강력해집니다. 조리 과정은 단단한 섬유질을 분해하고 생체 이용 가능한 베타카로틴을 더 많이 방출하는데 이는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뇌 조직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베타카로틴만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당근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천연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신경염증에 미치는 영향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2020년 영양건강 및 노화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루테올린은 노화된 뇌에서 독소를 청소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미세하 교세포의 염증 경로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염증 부하를 줄임으로써 기억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신경 연결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밤에 따뜻하게 찐 당근을 먹으면 뇌가 내부 청소 작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더 또렷한 생각과 안정된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60세 이후 더욱 중요해집니다. 유해 화합물을 걸러내는 뇌의 보호막인 혈내장벽이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2019년 노화 신경과학 프론티어의 연구에 따르면 루테올린과 같은 식이 플라보노이드는 이 장벽을 강화하여 인지 노화를 가속하는 독소와 염증성 화합물의 침투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숨겨진 이점이 있습니다. 조리된 당근에는 적당한 수준의 천연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 인슐린을 급격히 높이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특히 밤에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잠을 깨우기 때문에 이러한 균형은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당근의 느리고 안정적인 소화는 이러한 야간 혈당 저하를 막아 깊은 휴식을 돕습니다. 식감 면에서도 노화된 소화기관에 부담이 없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당근은 영양학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위안을 줍니다. 그 따뜻함만으로도 미주신경에 진정 신호를 보내 몸이 휴식 및 소화 상태인 부교감 신경 모드로 전환하도록 돕습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최대의 효과를 보려면 잠들기 약 90분 전에 드세요. 찌거나 가볍게 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거창한 요리일 필요 없이 저녁 식사에 소량을 곁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를 돕거나 생강을 한 꼬집 넣어 항염 효과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리법을 단순하게 유지하고 설탕이나 자극적인 양념을 피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양 공급은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꾸준하게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대부분 양배추라고 하면 코울슬로,
양배추 샐러드, 나 밍밍한 반찬을 떠올립니다. 깊은 신경학적 지원 도구로 보는 경우는 드물죠. 하지만 적절히 조리하고 타이밍을 맞춘다면 양배추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브로콜리나 케일과 같은 십자화과 채소지만 인기 있는 사촌들보다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워 저녁 시간대 노년층에게 더 적합한 선택입니다. 화려한 슈퍼푸드는 아닐지 몰라도 밤사이 뇌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놀랍습니다. 과학적으로 살펴봅시다.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조리 과정을 통해 분해되면서 설포라판과 인돌-3카비놀로 전환됩니다. 이 천연 대사산물들은 간과 뇌의 해독을 돕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2018년 분자 신경생물학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은 뇌의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자극하여 노화된 신경세포의 글루타티온 수치를 높입니다. 글루타티온은 마스터 항산화제라 불리는 뇌의 내부 세척액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독소가 쌓이고 기억력이 느려지며 브레인 포그가 짙어집니다. 조리된 양배추는 우리 몸이 이 성분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만들도록 돕습니다. 또한 양배추는 비타민 K1이 풍부합니다. 혈액 응고나 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뇌 노화에도 역할을 합니다. 2019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의 연구자들은 비타민 K 섭취량이 높은 노인이 언어 기억력 점수가 훨씬 높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비타민 K가 의사결정과 집중력을 관장하는 전두엽 피질이 뇌세포 신호 전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양배추가 특히 좋은 이유는 낮은 칼로리, 높은 섬유질, 그리고 칼슘 같은 진정 미네랄의 조합 때문입니다. 섬유질은 뇌와 직접 소통하는 장내 미생물군을 지원합니다. 건강한 장은 기분과 수면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돕습니다. 수년간 불안한 수면으로 고생하던 헬렌이라는 환자에게 저는 간단한 루틴을 권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저녁 식사에 마늘과 올리브 오일로 볶은 양배추를 곁들이는 것이었죠. 2주 후 그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밤에 잡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신경계의 올바른 원료를 꾸준히 공급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뇌를 돕기 위해 양배추를 어떻게 조리해야 할까요? 가볍게 하세요. 찌거나 삶거나 볶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소화기가 예민하다면 자극적인 향신료나 식초는 피하세요. 마늘 편이나 강황가루를 약간 넣어 항염 효과를 증폭시키세요. 가스나 복부 팽만감이 걱정된다면 반 컵 정도의 적은 양으로 시작해 서서히 적응시키세요. 단순함에 속지 마십시오. 양배추의 겹겹 속에는 맛 이상의 것이 숨어 있습니다. 평화, 기억, 집중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직접 작용하는 조용하고 꾸준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최고의 약은 종종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따뜻하게 조리된 겸손한 양배추는 여러분의 저녁 식탁에 오를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제 호박, 당근, 양배추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셨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힘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다행히 이 계획은 매우 간단해서 누구나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죠? 라고 묻는 환자들에게 제가 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세요. 소화기관이 음식을 처리하고 안정을 취할 시간을 주어 깊은 휴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일 저녁 이 3가지 채소 중 하나를 식단에 포함하되 한꺼번에 모두 먹지는 마세요. 목표는 일주일 동안 채소를 번갈아 가며 섭취하여 뇌가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다양한 영양소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올리브 오일과 계피를 곁들인 따뜻한 으깬 호박을 드세요. 화요일에는 생강 한 꼬집을 넣은 찐 당근을 즐기세요. 수요일에는 올리브 오일과 마늘에 볶은 얇게 썬 양배추를 드세요. 그리고 2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복잡할 거 없이 간단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양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리된 채소 반 컵에서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음식들은 영양 밀도가 높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흡수율을 높이려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세요. 설탕, 진한 소스, 가공된 양념은 피하고 채소가 제 역할을 하게 두세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그러면 눕기 전 몸이 소화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전환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뇌의 자연적인 회복 시간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입니다. 이때가 이 채소들의 영양소가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시간입니다.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물이나 허브티 한 잔은 밤새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영양소를 혈류로 이동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이 계획을 최소 3주 동안 실천하세요. 하루 이틀로는 부족합니다. 뇌는 리듬, 습관, 그리고 반복되는 메시지에 반응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강도가 아니라 부드러운 반복을 통해 시작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접시와 가열기구, 그리고 약간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뇌는 고마워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더 맑고, 더 안정되고, 더 강하게 깨어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시청해주신 것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뇌 건강을 아끼는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병원에서도 듣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뇌는 나이와 함께 쇠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고 반응하며 올바른 환경이 주어지면 재생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환경은 종종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화려한 영양제나 약이 아닌 수세기 동안 인류의 치유와 함께해온 따뜻하고 겸손한 채소들 말입니다. 올바르게 조리하고 적절한 시간에 먹으며 차분하고 꾸준하게 반복하세요.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호박, 명료함을 더하는 당근, 정신적 안개를 걷어내는 양배추. 유행하는 음식은 아니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힘들었더라도 그저 노아타디라는 말만 들었더라도 더 나아지고 더 맑게 생각하며 다시 내 정신이 온전해지는 느낌으로 아침을 맞이할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완벽한 다이어트는 필요 없습니다. 작고 현명한 선택의 패턴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 아름다운 시작점입니다. 이 영상이 희망이 되었다면 오늘 밤 그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더 나은 뇌 건강을 위한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 챙기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